남북한 최고의 한의사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전 김일성 주치인 서경환 원장 그리고 요리하는 미녀 한의사 왕혜문 한의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불면증. 불면증. 네, 요즘 열대야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많아요. 열대야가 아니어도 네. 근심 걱정이 많아서 잠이 잘 안 와요. 맞아요. 예. 크게 원인은 이제 한방에서 얘기할 때는 하나는 금신 걱정, 네. 하나는 심장에 열이 많이 떠서, 그리고 또 우리가 현대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고질병 중에서 고혈압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특히 날씨가 더워지면은 열이 더 위로 많이 뜨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잠을 주무시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잠을 못 자면 막 피곤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네. 막 짜증도 나고. 일에도 좀 지장이 생기는 것 그렇죠. 같고요. 근데 잠을 적게 자고 그 다음날 별로 직장 생활에 지장을 안 준다고 하면 좋지요. 예. 네. 근데 이것도 다 병적인 부분도 있고요. 습관적인 부분도 많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병적인 부분도 있고 생활 예. 습관이 잘못돼서 그런 것도. 네, 그게 그런 부분들. 뭔가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보통 이게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갖고 그런 경우들은 아무래도 이게 계속되면 그게 하나의 병적인 가속으로 넘어가요. 네. 그러면 사람이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잠을 자도 꿈속에서 꿈만 눈탁 떠버리면 네. 사람 몸은 개운치 않고 말이죠. 예. 심한 경우는 낮에도 같거든요. 네. 예, 잠을 자고 났는데도 이렇게 개운치 않고 잘수록 머리는 더 아프고 몸은 잦아들고. 그래서 불면증 때문에 좀 우울증까지 걸린 사람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피로가 풀리 근본적인 거는 이제 밤에 수면을 통해서 많은 피로를 풀어줘야 되는데요. 예.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아무래도 그 다음 날에 머리가 좀 멍한다든가 이제 자꾸 하품을 한다든가 네. 산소의 그 투하량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피로가 많이 누적이 되는데 네. 심리적으로 많이 예.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잠을 잘 자라는 자려면. 얘기인데 잠을 잘 잔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예. 이제 인간이 필요로 하는 적정 시간을 잘하는 의미도 있고 예. 뭐 시간은 적지만 아주 푹 진짜 숙면을 취하라는 의미가 네. 있는데 어떤 게 더 좋은 건가요? 많이 자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한 시간을 자더라도 푹 네? 자는 게? 근데 개인차가 아주 있죠. 크죠. 근데 네. 저 같은 경우 생각할 때는요. 잠이라는 건 짧은 시간 동안에 깊이 자면 좋은 경우 저는 기본이라 생각하고요.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숙련되지 않는 이게 잠에 대한 버릇이 예. 그런 간섭이 안 돼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정한 우리 시간을 생리학적인 그 숙면 시간을 지금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몇 시간? 한 7시간?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사람들을 봤을 때 예. 한 95% 이상은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가 가장 적절하고요. 네. 나머지 이제 5%를 보면은 정말 이렇게 짧게 주무신 분들이 이제 3, 4시간 주무셨는데도 아주 개운하다고 얘기하시는 예. 분도 있고 아니면 뭐 10시간 이상 주무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다수가 한 6시간에서 7시간 시간.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거의 잘 때마다 꿈을 꾸는 것 네, 같아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게 안 좋은 거죠?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한방에서 얘기하는 거는 네. 이제 그 사려과다. 그래서 심장에 예. 혈이 많이 부족할 때 우리가 왜 기운이 없다라는 얘기, 기가 허하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기가 허하다기보다도 혈이 부족하다. 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는 우리가 흔히 먹는 대추 있잖아요. 네. 대추라든가 용화육을 통해서 심장에 혈을 보충을 해주면은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긴다든가 네. 얼굴이 혈색이 좋지 않고 어둡게 보이고요. 특히나 기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요. 네네. 또 불안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어도 약간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심할 때는 불면증까지도 찾아오거든요. 꿈 꾸는 사람들이요? 네, 꿈을 많이 꿔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체력을 일단은 보충시켜주고요. 네. 그런 영양소 있는 부분, 그러니까 특히 혈을 많이 보강할 수 있는 음식을 드시는 게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숙면을 위해서 저녁에 가벼운 운동이라든가 조격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조격, 발. 네. 이게 좋은 꿈이면은 기분이 좋은데 네. 좋지 않은 꿈을 꾸면은 기분도 안 좋고 몸도 좀 힘들고 한 것 같아요. 악몽을 꿨다는 거는 그만큼 정신적인, 육체적인 자세가 피로가 많이 누적이 돼 있다는 얘기죠. 아, 예. 많이 몸이 피곤한 스트레스가 많으신 상황. 모양이에요? 글쎄요,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보통 잠을 잘못 자고 나면요. 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외모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요. 얼굴이 시꺼매지고 네. 주름이 나고, 생기고. 뽀드락지 생기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화장을 딱 하려고 거울에다가 보면 이상하게 화장빨이 안 받아요. 화장이 맞아요. 들고 일어나고. 네. 그게 잠을 잘못 자는 경우들이거든요. 예. 반대로 잠을 잘 자고 난 날은 화장도 참 잘 받아요. 그렇지 안에도 이쁘고 말입니다. 내가 제일 이쁜 것처럼 보이고. 네, 맞아요. 예. 그럼 그 왕 이사님, 그 아까 이제 족욕 좋고 그 가벼운 운동 좋다 그랬는데 그거 말고 뭐 이렇게 좀 잠자리 누워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네. 잠을 뒤척이기도 이 생각, 하고. 저 생각 하게 그러면은 되고. 뭐 해야 돼? 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마시거나 뭐 수면약제를 먹을 아니요, 수는 그렇지는 없잖아요. 않고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 전날에 못 주무셨다 해서 그 다음날에 낮잠을 주무시지 마시고요. 그냥 피곤하셔도 그냥 그 날에는 낮잠을 좀 피해 주시고 저녁에 일찍 주무시기는 좋고요. 안을 찌르면서 참아요, 낮에. 네, 그러시는 게 좋고요. 왜냐면 낮잠을 조금 더 숙면을 취하면은 그날 저녁에 가서 잠이 안 와요. 네. 그리고 족욕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한의원에 와서 치료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숙면을 못 취하시는 분 중에서 이렇게 심장에 화가 많이 든 사람들, 그리고 아까 이게 체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이제 뜸 치료라든가 침 치료를 통해서 그 열기를 좀 가라앉혀주고요. 네. 특히 열대야로, 그러니까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열대야로 잠이 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그 식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요. 예. 특히나 왜 열이 많이 차고 습기가 많이 찰 때는 녹두라든가 팥, 율무 같은 음식을 주로 드시게 되면은 해독 작용이 있기 때문에 열을 내려주거든요. 특히 율무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진정시켜주고요. 녹두는 해독 작용, 그리고 팥은 어혈을 풀어주기 때문에 여름철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입니다. 삼계탕 끓여 먹고 닭백숙 끓여 먹고 거기 녹두죽 해 먹으면 그게 좋은 네. 거. 그러니까 그 잠이 잘 오지 않아갖고 너무 안타깝다. 예?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겠다. 그럴 때 하는 몇 가지 제가 상식적인 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거 있잖아요. 어. 뭐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이렇게 그거 세는 비슷한 거는 거 몇 가지 효과가 있는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속에서 양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복식 호흡에 대한 걸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우린 보통 자스가 그 복식 호흡인데도 숨을 길게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데 이게 배로 숨을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긴 호흡 있잖아요. 길게 들이쉬면 배가 나오거든요. 네. 길게. 그다음 또 하면 배가 내보내요. 들어가고. 예. 이거를 우리가 복식 호흡이라고 해요. 예.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흉부 가슴 갖고 숨 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복식 호흡이 흉식 호흡보다 상당히 좋아요. 예. 왜냐하면 hen경막 기능도 이게 탄력을 자극줘서 위장관 기능도 좋게 해서 소화가 잘 되는데 네. 오늘은 내가 이렇게 해서 잠이 안 오고 저렇게 해도 잠이 안 온다 할 때 하는 이 잠이 오는 방법이 자 내가 이게 잠이 안 올 때 숨을 길게 들이쉬었다 내쉬는데요. 누워서요? 예, 침대에 이게 누워서? 침대 누워서 네. 길게 들이쉬었다가 후 내쉬는데 이게 들이쉬는 거가 그 맞으면 그 50초 걸렸다가 하면 예. 예? 들이쉬는 거 아니 들이쉬는 거 10초 만에 하고 내쉬는 거는 50초 동안에 하셔야 돼요. 아, 들이마시는 천천히 거를 10초 그러니까 정도 하고 4분의 1은 들이마시고 내뱉는 4분의 거, 3은 내뱉는다. 다시 말해서 길게 하고 그다음 내볼 때 뭐 이렇게 아, 그렇게 해서 늦게 50초를 그러니까 보통 1분 점에야 60초 동안에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심호흡이라고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20번 정도를 있지 않습니까? 예? 짧게 이게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뱉고 네. 20번 정도를 하면 그러면은 한 20분이 어느 걸리는 순간에 거죠. 20초, 20번을 하면 네, 그 전에 어느 순간에 잠이 네. 잠이 옵니다. 원장님이 얘기한 이런 호흡을 통해서는 가장 큰 효과는요,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요, 네. 근 긴장을 풀어주는 긴장을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들여 마신 숨보다 내쉬는 숨이 많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도 많이 배출되면서 몸속에 있는 노폐물도 배출시켜주거든요. 과학적인 거네요. 이거 네. 호흡법이라는.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뭐 있냐면 한 70살 먹은 학자가 네. 한 70대에서도 잠이 밤에 너무 안 와서 말하는 마지막 인생을 살기가 이게 참 끔찍하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냐, 노후를. 그래서 지금 물리학을 연구하시던 분이 갑자기 이게 잠자는 거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무슨 연구를 했냐면, 끝내 연구한 게 뭐냐면, 잠잘 때 이불을요, 코 밑에까지 이렇게 싹 덮고 자요. 코 밑까지 입을 예, 덮고 딱하지 예, 않을까요? 예. 여기까지 이불을 예.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두툼한 이불이 아니고 가벼운 이불. 네. 그러니까 숨을 들이쉴 때는 산소가 들어오고 나갈 때는 탄산가스가 나가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다시 들이실 때는 일부 탄산가스가 또 들어가요. 그렇게 이 탄산가스 함량이 그 과학적으로 높으면요 사람이 잡니다. 그러니까 왜 그 연탄가스 취하듯이 이렇게 연탄가스하고 산소 공급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설한 이 가스하고 연탄가스하고는 전혀 다른 가스거든요. 좀 일리 있는 얘기네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탄소를 그러니까 들이마시라. 탄산가스를 좀 들이마시면 사람이 그것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또 잠을 잡니다. 그래갖고 95세까지 아주 이 건강하게 잘 사셔갖고 그 유명한 그 하가였는데 말입니다. 예, 잠하시는 분들 한번 오늘 집에서 네. 한번 시험해 봅시다. 코까지 이불을 덮고 그렇죠. 숨을 이렇게 여러 번 내쉬고. 그건 다 자면 됩니다, 그냥. 네. 그거 말고 그때 예전에 뭐 이제 몸 안 좋을 때도 이렇게 지압 비슷하게 하면은 이제 그런 거 효과가 있는 게 있잖아요. 잠잘 때는 어디 눌러주거나 어디 하면은 잠 오는 거 없나요? 발바닥이요. 발바닥이요. 발바닥이요? 네. 발바닥 뒤꿈치가 안면혈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발 뒤꿈치를 쿵쿵쿵쿵 때리면은요, 예, 그 간장의 피로라든가 신장의 피로도 많이 풀리고요. 그 숙면을 도움은 되는 혈자리가 자극이 되면서 예, 잠이 오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집에 좀 뜸이 있으면은 손바닥에 뜸을 좀 뜯어도 굉장히 좋고 또 귀 뒤쪽으로 안면혈이 있어요. 예, 근데 여기. 이 부분은 아무래도 한의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 그래서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거는 제일 좋은 거는 족욕. 왜냐면은 이 전신으로 하는 탕욕하고 통욕하고 족욕은 많이 틀리거든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심장을 덮고 있으면 열이 갑자기 확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예. 반대로 발만 담근 경우에는 예. 머리에 있는 열을 내려주면서 밑에 있는 찬 기운이 올라가기 때문에 순환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일본 네. 남자분들은 잠이 안 오면요. 네. 폭탄 좀 알아가지고 한 몇 잔 촥 먹으면 그냥 그거는 일시적으로는 술에 취해서 잠을 잘 수는 있지만은 네. 반대로 그 술에서 깨는 시간이 대부분 새벽이에요. 네. 오히려 그게 숙면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잠은 드는데 중간에 깨는군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술에 취해서 깨는 시간과 이 수면이 연결지으면은 바로 잠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예. 어떤 분들은 술에 취해서 그 다음날 새벽에 더 일찍 깨는다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거는 잠에서 깬다기보다도 술에서 깨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잠자는 있어요. 게 아니네요. 네, 술에 네. 취해 있다가 술에서 깨는 거네요. 네. 그러면 반대로요.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낮에 너무 피곤하니까 잠을 쫓기 위해서 커피를 마신다던가 네. 뭐 바카스 그 네. 카페인 음료를 네, 네. 먹는다던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잠에 낮, 좀 그게 방해가 왜냐하면 됩니까? 낮 시간에 그러니까 가급적인 카페인 들어가 있는 건 낮 시간에 드시는 게 좋고요. 네. 또 커피에 또 민감하신 분들이 예. 있냐 하면 안 그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민감하신 분들은 네. 이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올라가시는 경우 있잖아요. 교감신경이 뜰 때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때 커피를 마시면은 그게 지속력이 쭉 되기 때문에 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침잠이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대신에 초저녁에 막 잠 일찍 한 저녁 식사하시자마자 7시, 8시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우리 저희 어머니도. 네. 그분들 그 건강에 이상이 없는 거예요? 초저녁 잠이 많으시고 새벽에 한 3시면 깨가지고 막 이렇게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들. 원래 잠은 일찍이 자고요. 그 빨리 깨는 게 그 일반적으로 좋다고 저희들이 보긴 봐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잠 시간을 너무 길게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요. 예.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해서 습관적으로 하시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보고 좋습니다, 나쁩니다. 이거는 제가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예. 그 건강 이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이제 보입니다. 예. 네. 수면 얘기는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더 한번 깊게 얘기해서 한번. 네, 잘 자는